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수학의 강동원입니다. 며칠 전에 제 딸내미가 학교에서 작품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이거든요. 오더니 딸내미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빠, 저 뒤에 저 사진이 뭔 줄 알아? 뭐 찍은 거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 똥같이 생겼네? 라고 얘기를 했죠. 아빠 똥 아닌데? 저거 풀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무슨 풀이지? 해서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무슨 숲에서 찍은 풀 종류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들 지금 멀리서 보시면, 저기 그냥 이 모습만 보면 무슨 소세지 같기도 하고, 똥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잘 모르겠죠. 여러분도 오늘 수능 시험이 있었던 날이죠.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보셨는지, 최선을 다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대충 이렇게, 저거 똥 아니야? 라고 찍으신 분들은 아마 문제를 못 맞췄을 거지만 자세히 가까이에서 문제를 풀려고, 맞추려고 애를 쓴 분들은 그래도 저는 맞췄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혹시 오늘 가채점 결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살지 않았습니까? 실패의 어떤 순간이 때로는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내가 실패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전공을 택해서 더 좋은 길로 가게 된 케이스도 참 많거든요. 주변을 보면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안양에 있는 모 중학교에 감독을 이제 갔다 왔거든요. 여학생들만 있는 그런 학교가 돼가지고 이제 여학생들을 오랜만에 감독을 하고 왔는데, 야, 1교시 감독을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놀랐어요. 와, 엄청난 결시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 6명 정도 결시가 있었어요. 24명 의자에 6명 정도 결시가 한 반에 있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더 놀란 것은 3교시 감독을 갔는데 절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24명 교실에 12명이 결시가 됐어요. 그래서 와, 그 다음 4교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수년째 그 감독을 가고 있지만, 수능 감독을, 이 정도로 결시가 된 적은 저도 처음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감독을 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교실은 뭐 기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소리도 아이들 시끄러운 소리도 전혀 나지 않았던,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했던 그런 수능 시험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고2 학생들은 꼭 주말을 활용해서 수능 시험 문제 다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주말 활용해서 푸시는 것도 내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제가 이제 수업하는 확률과 통계 과목, 이번에 몇 문제가 출제됐는지 아시나요, 혹시? 8문제가 출제됐어요, 8문제가. 그 중에서요, 경우의 수가 3문제, 확률이 2문제, 그 다음에 통계가 무려 3문제가 나왔어요, 3문제. 이번 시험 범위가 통계인데요. 통계 파트가 굉장히 또 출제가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최근에 풀어드렸던 문제들이 그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수능 시험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수업은요, 1등급 수학, 저희 부교재에 있는 문제로 중요한 문제, 한 2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등급 수학 74페이지의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 x바가 2.5이다. p 확률이죠. x바가 3일 확률의 값을 구하시오. 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끄시고요. 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제가 8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어요. 확률 분포표가 있고요. 자, 거기서 조건이 지금 이러한 모 집단에서 크기가 2인, 그러니까 두 개를 뽑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우리 평균, 즉 표본 평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2분의 x1 더하기 x2. 근데 구하라는 게 뭐냐? 주어진 조건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2.5고요. 문제는 표본 평균의 값이 3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이번에 오늘 본 수능 문제와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올 수능에 이게 나왔어요. 요 표현이 좀 나왔거든요. 요것도 표준 편차를 구해서 더하는 문제가 3점짜리로 출제가 되는데,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확률 분포표에서 합은 1이기 때문에, 자, 이 세 개를 더한다 한들 1이 돼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그렇죠. 모평균과 같다. 2x와 같다. 또는 m과 같다. 그렇죠? 자, 그럼 2x는 어떻게 구한다? 곱하고 싹 다 더하고, 그렇죠? 그게 2.5란 얘기죠. 그래서 곱하면 얼마가 돼요? 0이고요. 그 다음 3a가 되고 이는 얼마가 돼? 6에다가 3분의 2 마이너스 a를 계산한 것이 계산해보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3a에 더하기 얼마가 되죠? 4가 돼서 이놈이 2.5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요. 요 놈을 넘기고 얘를 넘길까요? 그럼 얼마가 돼? 그렇지. 3a는 1.5가 돼서 a 값은 0.5.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라는 그쵸 값을 갖네. 그렇죠. 그래서 요 a에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넣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a가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 2분의 1이니까 자, 6분의 4에서 6분의 3을 빼니까 6분의 1이 되나요? 6분의 1. 그렇죠. 요거 계산 여러분들 실수하기 쉽거든요. 쉬운 계산이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 6분의 1이야. 잘 봐. 여러분들 지금 0이 한 개 있는 겁니까? 3이 하나 있어요? 6이 하나 있습니까? 이 주머니 안에? 아니지. 그거 아니란 소리죠, 지금. 요 비율만큼 있겠지. 그래, 안 그래요? 보세요. 아니, 3개 중에 0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3분의 1. 근데 3을 봐봐. 3은 2분의 1의 비율로 있니?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는다는 소리야, 실제로는. 그치? 선생님이 그냥 비율을 들은 것 뿐이죠. 그쵸? 실제 이 안에 몇 개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비율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치? 그쵸? 오케이.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 일단 얘가 3이란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x바가 3이란 얘기는. 그렇지. 요 분자의 값이 6이란 소리네. 이해되세요? 아, 그럼 x1 더하기 x2가 6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 뽑은 공의 숫자와 두 번째 뽑은 공의 숫자가 6이 돼야 되니까 자, 봅시다. x1 더하기 x2가 6이 된다는 소리는 그렇죠. 처음에 0, 두 번째 처음엔 0이고 두 번째는 6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처음에 다시 3, 두 번째 3일 수 있고 처음에는 6, 두 번째는 0일 수가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괜찮아. 이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죠. 얘와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그래서 얘는 더해주면 되고요. 자, 요 0이고 6. 요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일 때 확률은 얼마가 돼? 0일 때 확률은. 그렇지. 3분의 1. 그래서 요때는요. 3분의 1 곱하기 6의 확률 얼마가 돼? 6의 확률 6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18분의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요. 6이 날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0이 날 확률은 3분의 1에서 얼마? 18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보이시나요 지금? 그 다음 3, 3 여기 이제 가운데 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되더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자, 세 개를 더해 주시면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더해준다고 그랬어. 그럼 얼마가 돼? 계산해 보시면 얘는 18분의 2에다가 4분의 1을 더하니까 9분의 1이죠? 즉 36분의 13이야. 알았니?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돼요. 이거 약분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약분하시는 분이 있어요. 3분의 1이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답은 요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뭐 그렇게 많은 그런 공식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문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에 수능에 나왔던 그런 문제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해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설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 다시 한번. 이게 몇 개 들어있는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표본 평균의 평균 요걸 가지고 이게 모평균 같으니 곱하고 곱해서 더해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그쵸? 얘를 가지고 자 x바가 3이 되는 즉 x1 더 x2가 6이 되는 이런 상황을 적어보니 몇 가지가 나오더라? 세 가지가 나오더라. 근데 각각 1, 2, 3번은 배반 사건이다. 그쵸?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얘와 얘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야 되고요. 얘네 셋은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로 설명까지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분포 N60,16을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전기분포 N72,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하자. X바가 64 이하의 확률 플러스 Y바가 68 이하의 확률의 합이 1일 때, 자, Y바가 70 이상일 확률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것은 네,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수능에 나온 3점짜리 문제와도 매우 유사한 거의 이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이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수능 문제와 매우 흡사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풀어보시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 자,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모 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았다. 이런 정규 분포에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리에 의해서 전체가 정규 분포면 그쵸? 표본 평균도 뭘 따른다? 그렇지. X바도 따른다. 정규 분포를 그쵸? 평균은 그대로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분산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요거 나누기 표본의 크기, 즉 2의 제곱이 되겠네. 그치? 왜냐면 얘 나누기 얘니까 얼마에 4잖아. 4는 2의 제곱. 오케이? 얘가 그렇게 따르더라.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자, y가 새로운 변수죠. 자,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72. 그 다음에 분산은 36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표본의 크기 36인 자, 요거를 딱 한번 뽑았을 때 걔네들의 평균이 y 반대요.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역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72와 같다. 그 다음에 분산은요. 그렇죠. 6의 제곱 나누기 자, 요거 잘 보시면요. 6이 아니라 뭐예요? 요거는 시그마. 제가 지금 6처럼 썼죠?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거니까 결국은 뭐가 돼? 6분의 여기 6의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6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6자와 시그마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헷갈리게 내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 꼭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바라는 건 뭐니, 여러분들? 얘는 4개를 뽑은 건데 그것들의 평균이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요 Y바라는 것은 36개 평균이야. 즉 뭡니까? Y1부터 예를 들어서 Y36까지를 요 안에 36가지가 있는 거죠. 그거를 그쵸 더해서
36으로 나눈 그것의 평균, 즉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했어요. 걔네들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다 배웠죠. 그래서 조건은요,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얘를 구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표본 평균이 나와있고 확률을 구해라.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해라. 자, 무슨화 시켜? 그렇지. 엄정화 아니라 엄정 아니고요. 실내화 아닙니다. 무슨화? 그렇지. 표준화. 표준화 시켜라. 그래서 자, x바 자체가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얘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자, p 그대로 갈게. z는 작거나 같다. 여기서 부등호 조심해야 된다. 자, 64가 변수죠. 그래서 변수 마이너스 평균. 즉 63 마이너스 평균 60 나누기 그렇죠. 시그마 표준 편차네. 그래서 2로 이렇게 나눠주면요. 여기 이제 2가 되나 2? 그렇죠? 약분해서 2가 되죠. 자, 더하기 그 다음 p 역시 이 y바도 역시 z로 표준화 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얘는 얘를 따라가야 되겠지. 예, 그래서 68 자, 변수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분자는 나누기 자, 역시 분모에는 얘가 와야 되는데 얘를 조심해야 돼. 6분의 시그마가 와 이렇게. 알았니? 6분의 시그마 괄호 닫고요. 그쵸? 요것의 결과가 1이랍니다. 1.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 이하의 z가 2 이하의 확률과 얘를 더한 게 1이래. 이게 뭔 소리야? 야, 여기서 이제 헷갈리죠. 자, 보시면요. 자, z축이 있고요. 자, 이렇게 z로 표준화한 자,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요. 자, 가운데 0입니다. 0. 근데 2가 여기 있어. 그치? 0을 기준으로. 그럼 자, 2 이하의 확률에다가 뭐를 더해야 이게 도대체 뭔데? 전차가 1이 되겠느냐? 전차가 되겠느냐? 그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왜 작거나 같지? 자,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쪽 부분을 더해야 되는데, 사실 이쪽 부분은요, 이쪽 부분은 사실 대칭한 이쪽 부분과 도 어때요? 똑같은 거지. 그래, 안 그래? 아, 결국은 이 자체가 뭐여도 되겠더라? 그쵸?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겠구나. 그쵸? 2 이하의 확률과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을 더해주면 전체 1의 확률이 되겠지. 그쵸? 요 2와 마이너스 2는 대칭하잖아. 대칭. 그치? 대칭. 2 이상과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은 똑같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요. 이게 얼마가 될까요? 요게 지금 마이너스 분자가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4 나누기 이게 6분의 시그마가 돼서요.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시그마 분의 얼마가 돼?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씩 곱해줄 거야. 그럼 따라서 시그마 얼마가 돼? 시그마는 얼마? 보이시나요? 시그마는 12가 되죠. 그쵸? 응? 12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12. 그래서 근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그게 얘죠. 얘를 구하라는 게 문제. 얘를 요거. 그래서 자, 여기다 쓰면 역시 P는 자, 역시 얘를 표준화 변수 Z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얘가 크거나 같다 해요. 작거나 같다 아니라. 여기서 많이 실수해. 수학 선생님들도 이런 데서 많이 실수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학생들도 이런 데서 많이 실수하니까. 그 다음에 역시 70에다가 자, 점수 마이너스 평균이죠. 변수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그래서 70 마이너스 72 나누기 자 12니까 이게 12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예요. 2 그죠? 2의 제곱이네. 2의 제곱 따라서 여기 2가 나와야 돼. 2 이해돼? 이해돼야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약분이 되다 보니 얼마가 되더라?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네. 그래서 결국은 Z가 마이너스 1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겠네. 그쵸? 그래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이상의 확률. 여러분들 표에 보시면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고요. 이 부분의 확률을 찾으면 되겠네. 따라서 0.5가 되고 이 부분 얼마가 돼? 표에서 찾으시면 0.3413이 되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니 얼마가 돼? 정답은 0.8413이 되겠네. 그쵸?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부등호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나버리지. 그때는 0.1587이 나와.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요 아이디어. 요 2 이상 확률과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이 같구나 해서 요렇게 전환해서 문제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수능 시험의 출제가 됐던 아이디어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 설명까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